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1차 함수와 그래프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1차 함수와 그래프를 공부하기 전에 일단 개념적으로 함수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합 x, 여기 집합 x가 되겠죠. 원소 어떤 것에 x라는 원소가 있다고 치십시다. 집합 y를 이렇게 놓는다면 y의 원소가 집합 y 원소가 y라면 자 x와 y가 서로 짝지어지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x 화살표 y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집합 x의 모든 원소, 여기에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와 집합 y의 모든 원소,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꼭 한 개씩 대응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집합 x, y에서 집합 x에 해당하는 각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 반드시 하나씩 대응될 때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의 기호를 우리가 f라고 한다면 역시 기호로서 f는 x에서 y로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집합 x를 함수 x에서 y로의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집합 y를 f, x에서 y로의 공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수 f, x에서 y에서 x의 원소, x에 대응되는 y의 원소 y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다면 x의 집합의 원소, x를 포함한 것들이 x의 집합, 즉 정의역이 되겠고요. 자, 이 정의역에 해당되는 y로의 집합이 공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 fx에서 y로 정의역 x에 해당되는 원소가 공역 y의 원소를 fx와 같이 나타내고 이것을 함수 f에 대한 x의 함수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와 f에 의해서 x의 각 원소, x에 대응되는 y의 원소, fx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이 부분이 되겠죠.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y는 fx에서 x가 변하면 함수 f에 의하여 y도 역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x와 y와 같은 문자를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변수와는 달리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수나 문자를 우리는 상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정의역이 0, 1, 2로 되어 있고요. 공역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2일 때 함수, 주어진 함수가 y는 마이너스 3x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함수 f1 마이너스 f2의 값을 구하라. 자, fx는 y는 마이너스 3x니까 fx는 마이너스 3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f의 1은 얼마입니까? x에 2를 대입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됩니다. f의 2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2를 대입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따라서 f1 마이너스 f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6을 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기 때문에 답은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치역을 구하라. 라고 할 때, 자, x는 0일 때 y는 마이너스 3x에서 0이 되겠죠. 자, x는 1일 때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 되겠죠. 역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2일 때는 2가 되겠네요. 2일 때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따라서 치역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과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ax에 대해서 함수 f-1일 때 5이고 1 때 f1 플러스 f3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겠죠. 자, y는 ax에서 y를 fx라고 함수로 놓는다면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은 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a는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5라고 놓을 수 있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5x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2를 대입해보면 f의 1은 마이너스 5 곱하기 1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되고요. f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3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2를 더하게 되니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가 되면 마이너스 20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에서 그 변수 x, y 사이에 일정한 수 a가 있어서 y는 ax다 라는 관계가 있을 때 여기서 a는 0이 아니야겠죠. 자, y는 ax인 관계라고 본다면 y는 x에 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a는 비례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변수 x, y 사이에 일정한 수 a가 있어서 y는 x분의 a 형태로, 물론 a는 0이 아니야겠죠. 이러한 형태로 표현됐을 때는 우리는 y는 x에 대해서 뭐라고 보냐면 반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a는 비례상수가 되겠죠.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y가 x의 정비라는 것과 반비라는 것을 각각 찾아보라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 가로의 길이가 xcm, 세로의 길이가 5cm인 직사각형의 넓이 ycm 스퀘어를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y는 5x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정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0km의 거리를 시속 xkm로 달릴 때 걸리는 시간 y는 뭐가 됩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x분의 50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자, 밑변의 길이가 xcm, 높이가 ycm인 삼각형의 넓이가 20cm 스퀘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넓이니까 20은 2분의 xy에서 40은 x 곱하기 y가 되겠죠. 따라서 y는 x분의 40이 됨으로써 이거는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1m에 200원 하는 호수 xcm의 값 y1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자, y는 200x라고 놓을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정비례 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 x와 y에서 x의 원소 x와 y의 원소 y를 순서를 생각하여 만든 x와 y의 쌍, 즉 x, y를 우리는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서쌍에서
A, B와 A는 역시 다르겠죠? 자, 두 수직선이 점 0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우리가 가로축을 X축이라고 얘기하고요. 세로축을 Y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X축과 Y축을 우리가 좌표축이라고 말합니다. 자, X축과 Y축의 교점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좌표축이 그려져 있는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좌표 P를 보고 있습니다. 자, X는 A고 Y는 B라는 값을 갖겠죠. 자, 순서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P점을 우리는 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좌표가 그려진 이렇게 X축, Y축 상의 좌표 평면을 당연히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좌표 평면이 좌표축에 의해서 나눠지는 4개의 부분을 우리가 사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좌표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4개의 부분을 보면은 사분면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를 제1사분면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제2사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를 제3사분면이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제4사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X의 좌표와 Y 좌표의 기호를 구분해 본다면요. 자, 1사분면에서는 X의 좌표는 플러스고 Y의 좌표는 역시 플러스가 되겠죠. 자, 2사분면에서 X의 좌표는 마이너스고요. Y의 좌표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3사분면에서는 X나 Y 모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4를 갖게 됩니다. 자, 4사분면에서는 Y의 좌표는 마이너스죠. X의 좌표는 플러스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좌표 평면에 표시된 좌표를 보고 우리가 대칭점의 좌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B로 표시된 좌표 점 P가 있습니다. 자, 이 P에 대해서 X축의 대칭인 점은 이거에 대해서 X축의 대칭인 점은 요 점이 되겠죠. 즉 A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축의 대칭인 점은 마이너스 A와 B가 되겠죠. 자, 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의 대칭인 점은 어디입니까? 원점의 대칭인 점은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 요 점이 되겠죠. 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f는 x에서 y로 간다면 우리가 정의역 x의 각원수 x에 대응하는 함수가 y는 fxy 순서쌍, 즉 x, fx 전체의 집합을 좌표로 하는 점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낼 때 이들 점 전체의 집합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함수 y는 ax다. 즉 a는 0이 아닐 때 그래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역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이들을 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1차 함수 y는 a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점 1과 a를 지나는 직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y는 ax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서 a는 0이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a가 0보다 큰 경우와 a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1,3분면을 1,3,4분면을 지난다고 볼 수 있고요. x의 값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y의 값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작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역시 오른쪽으로 향하는 직선이 되고 2, 4분면을 지나고 x의 값이 증가하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1차 함수 그래프에서 x의 절편과 y의 절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우리가 x절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y좌표는 0이 되겠죠. 자,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x의 좌표는 0이 됩니다.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일 때 우리가 여기서 x의 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y의 절편은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울기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차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기울기라는 것은 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기울어진 어떤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함수 y는 ax에서 그래프의 기울기 a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 y는 x분의 a라는 형태, 즉 a는 0이 아닐 때를 가정하겠죠.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은 원점에 대해 대칭이고 x축과 y축에 대해서 무한히 가까워지는 이러한 쌍곡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y는 x분의 a의 그래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a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x의 값이 증가하게 되면 y의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a가 작은 경우,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2, 4분면과 4, 4분면 위에 있겠죠. 이때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y는 x분의 a의 정의역과 공역은 0을 제외한 전체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1에서 x의 절편과 y의 절편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x의 절편은 어떻게 구하죠? y를 0으로 놔두면 되겠죠. 그랬을 때 x의 값이 될 것입니다. 자, y를 0으로 놓는다면 0은 2x 플러스 1이 되고 이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바로 x의 절편이 되겠습니다. 자, y의 절편을 구할 때는 x를 0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때 y의 값은 1이 되겠죠. 다음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겠죠.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되겠습니다. 자, x가 2만큼 증가했을 때 y는 1만큼 증가하죠. 따라서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고 역시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4만큼 증가했을 때는 y가 2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는 2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서 기울기가 4분의 1이고 y의 절편이 2인 1차 함수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서 여기서 a가 기울기고 b가 y의 절편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y는 뭐가 됐습니까? 4분의 1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를 형태로 되겠죠. 자, 1차 방정식이 예제에서 주어졌습니다. a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6, 이것은 0이다. 이거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a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a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에서 자, y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3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은 y에 대해서 풀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a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3, 2이므로 3분의 2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1 a는 뭐가 됩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a의 값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2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요것의 그래프는 1차 함수로 나타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여기서 b는 0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요것의 그래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것이고 y의 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1차 함수 2x 플러스 3y는 1은 0이다 라는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y의 절편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항에서 3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겠죠. 자, y에 대해서 풀어보면 y는 3분의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기울기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x가 0일 때 y의 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에서는 우리가 직접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3x-y 플러스 2는 0일 때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x축의 절편과 y축의 절편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x의 절편은 우리가 자 y를 0으로 놨을 때 3x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2 점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의 절편을 x를 0으로 놨을 때 마이너스 y는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그랬을 때 y는 2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y가 2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자, 두 점을 연결하면 이와 같은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x 플러스 4y는 5다 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역시 x의 절편을 구해보면 y를 0으로 놨을 때 2x는 5가 되겠죠. 따라서 x는 2분의 5가 됩니다. 자, 2분의 5가 되는 데는 이 정도로 놓읍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x를 0으로 놓고 y의 절편을 구하게 되면 y는 4분의 5가 됩니다. 자, 4분의 5니까 이 정도로 놓을까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차 방정식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와 1차 방정식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1차 방정식과 2번 1차 방정식으로 된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1차 방정식 1, 2의 그래프인 두 직선 교점의 좌표 MN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두 개의 연립방정식 1번 1차 방정식과 2번 1차 방정식.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그래프로서 한번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함으로써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1번 방정식의 그래프는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자, 2번 방정식의 그래프는 자,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교점의 좌표는 이 부분이 되겠죠. 즉 x가 2이고 y가 1이 됩니다. 따라서 교점의 좌표가 해가 되므로 x는 2이고 y는 1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방정식과 해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개의 조건을 갖는 연립방정식, 또한 그 해법으로서 크레머 공식, 그리고 함수와 xy 평면상의 그래프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자, 이 장에서 연립방정식을 풀면서 배웠던 특히 크레머 공식을 잘 연습하면 향후 전공을 공부할 때 무척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정확한 비례, 반비례, 좌표, 기울기 개념을 스스로 익혀나가길 바랍니다.